기다리는 그녀 제너럴 닥터 의사 정혜진 정제장님 모시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주치 정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전.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만 되면 아침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지. 평소에는 네. 좀 평소보다 이 생활 패턴이 빠른 거예요, 수요일이? 아니요. 평소보다 느려요. 평소보다 그러시구나. 늦게 일어나는 날인데 네. 이게 늦게 일어나니까 더 힘드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일찍 일어나기로. 생활 리듬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정재장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요즘에 운동을 하도 안 했더니 네.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가 담이 걸려서 네. 어제 스포츠센터 등록을 하고 왔어요. 한 달? 네, 원래 등록은 이건 무조건 한 달치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등록을 3달을 하면 네. 이 3달치에 대한 그 남아있다라는 안도 때문에 계속 안 나가게 되거든요. 제가 최고로 3달 끊고 딱 2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모든 그 스포츠센터 등록할 때는 무조건 한 달씩 이라는 철칙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한 달 아니고 3달,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끊잖아요. 그냥 싸게 해주니까. 맞아요. 그럼 뭔가 좀 이득 보는 느낌이 막 드는데. 그걸로 헬스장이 먹고 산다는 거? 저도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끊어놨는데 2주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3개월까지 쭉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가려고요. 오늘 꼭 가려고요. 저도 내일부터 수영인데 네. 이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아침반이거든요. 아침반 쉽지 않아요. 해가 요즘에 네. 또 이렇게 늦게 뜨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 아침 수영이 다들 이제 춥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제일 추운 건 집에서 수영장 가는 길이죠. 맞아요. 막상 가고 나면 별일 아닌데. 가면 수영장 물 따뜻해요. 다들 별거 오해하시는데. 겨울엔 좀 따뜻하죠. 네, 따뜻해요. 그 수영장에 갈 때가 춥고 샤워하고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사이. 네. 그 사이가 약간 또 시립니다. 그렇죠. 그때만 되면 버티면. 덥죠. 그다음부터 운동하느라. 맞아요. 하고 나면 항상 좋은데 어찌나 그 갈 때까지가 얼마나 먼지.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지하철역 앞에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맞아요. 멀게 느껴져요. 2주 동안 못 갔네요. 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저도 내일 꼭 가겠습니다. 네. 제너 엄마님도 맞아요. 3달 끊고 안 가서 그다음부터 한 달씩 해요. 라고 맞아요. 쿨하게 남겨주셨네요. 한 달을 끊어야 좀 손해봐도 덜 손해보는. 안 가면. 아니,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비싸다는 느낌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늘 운동 얘기를 해봤지만 오늘 주제가 운동은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대망의 네, 술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술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제 점점 연말 모임들 많아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술. 그리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댓글이. 술 마시고 형 집에서 라면으로 네. 이렇게 해장하고 있다고. 이 아침부터? 네. 그래가지고 보고 또 우리 오늘 코너가 술과 네. 관련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술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술 먹고 내 몸 증상이 이렇던데, 뭐 어떻던데? 라는 증상, 그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정재당님과 함께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 이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진짜요? 네, 술 좋아해요. 술 안 드실 것 같은데? 저 어제도 술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늦잠을 잤달까? 술 좋아해요. 좋아해서 특히 저는 이제 주종은 맥주 좋아합니다. 맥주 좋아하시는구나. 네, 종류별로 네. 좋아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맥주들이 있는데 이게 술을 좋아하지만 많이 먹진 않아요. 물론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의대생들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때도 의사들 술 정말 많이 먹어요. 진짜요? 네. 저도 미드를 보는데 네. 그레이즈 아나토미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의사 생활을 딱 보여주는. 그럼요, 알죠. 거기서 늘 바에 가잖아요. 그렇죠. 마시면서 네. 음주하다가도 막 불려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진짜일까 했는데 당직 때는 안 마십니다. 그런 때는 물론 제외하고 네. 그렇지만 자주 뭐 당직 그 문화가 그쪽이랑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당직 때 마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고 네네. 당직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술과 함께 특히 그 외과 쪽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못 갔죠. 수술하는 과들은.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그 내부에 있을 때는 참 식상하긴 한데, 외부에 나와서 보니까, 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의사들이 뭐 스트레스를 풀 줄도 모르고, 네. 뭐 적당하게 이거를 궁금하셔서 그래요. 네, 환기시킬 줄도 모르고, 다 거기서 배운 거다 보니까, 못된 것만 배워갖고.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음주량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먹어야 뭐 맥주 한 2-3병이고요. 적게 먹을 때는 한두 캔, 한 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그 술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술에 발목 잡혀서 항상 그 술이 나를 조절하게 두면 하는 거죠. 적당한 수준의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먼저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서 오늘 질문들 막 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곰곰이님께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막 간질간질 거린다고.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술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술이 뭐 많이 맞는 분은 아니고요. 술을 마셨을 때 간지러운 그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개인적으로 알러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네. 술을 드시게 되면 피부 몸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더 열감이 느껴지고 더 가렵고 그 가려움을 관장하는 세포들이 또 피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가려운 거고 두 번째는 알코올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자체에.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잔 마시면 이제 가렵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심해지면 붓습니다. 이게 두드러기가 막 생기고 얼굴에 눈두덩이나 입술 근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심슨처럼. 네. 그러면서 정말 더 심하게 되면 기관지까지 부어서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알코올 알러지 있는 분들은 네. 아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네. 우리 곰곰이님도 약간 알코올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이실 가능성이 크겠네요. 막 간지럽다고 하시니까요. 알코올 알러지는 근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서 알코올 알러지보다는 다른 뭐 피부에 알러지성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 저도 그렇거든요. 알러지성 피부라서 술을 한 잔을 마시면 화끈화끈해요. 네. 그러면서 가려운데. 그런데 드세요? 더 먹으면 네. 안 가려워. 그건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못 들은 걸로. 한 잔 정도 네. 먹으면 가려운데 더 먹으면 안 가려워서. 더 드시네 우리 정대장님이십니다. 와. 술을 많이 먹는다. 뭐 많이 먹었어. 막 이렇게 말들 하는데 네. 술 많이 먹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원래 그 과음이라는 것의 기준이 좀 네. 애매하긴 해요. 뭐 매일매일 소주를 반 병씩 먹으면 과음이냐. 네. 하루 날 잡아서 소주 3병을 먹으면 과음이냐. 어차피 마신 총량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과음이라는 게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숫자적인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너무 달라도 다르다라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소주 한 병이 적당량이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소주 뭐 한 반 병만 먹어도 만취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과음의 기준은 본인의 그 주량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게 좀 그렇고 좀 그런 건 있어요. 한 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 네. 맥주는 맥주잔에 한 잔, 뭐 그렇게 다들 한 잔에 그 각자의 잔에 한 잔씩 따랐을 때 알코올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본인이 이제 몇 잔 정도가 약간 취하는 정도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드셔야 되고 과음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 당연히 간이겠죠. 그래서 간에 무리하게 로딩을 줬을 때 네. 간이 이제 좀 회복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럴 틈 없이 계속 술을 주입을 해주면 네. 간이 좀 지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막 네. 사람마다 다른 게 분명할 텐데 네. 마시면 늘어 더 마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얄밉더라고요. 마시면 늡니다. 늘어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안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사람마다 요 개인차가 있긴 한데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마시면 늡니다. 그래서 이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 효소가 네.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소화 효소가 유도가 돼요. 그러면서 걔네가 한동안 안 먹잖아요. 술을. 네, 뭐 네. 술을 정말 잘 드시는 분도 한 3개월 정도를 안 먹었어요. 네. 무슨 뭐 충격받는 일이 있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술을 딱 먹기 시작하면 한 잔만 먹어도 핑 돌아요.
왜냐하면 몸에서는 그동안 쓸 일이 없으니까 치워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얼른 그걸 또 다시 만들어냅니다. 근데 술을 원래 잘 드시던 분들은 네. 한동안 안 마셔도 걔를 이제 금방 다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주량을 찾아요. 근데 원래 안 먹던 분들이 정말 계속 안 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면 정말 큰일 나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술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술이 대사가 될 때 그 몸의 부피 에 비례해서 네. 대사율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네. 큰 사람일수록 많이 술이 잘 드시죠. 네, 그렇죠. 네. 경험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네네. 매우 덩치가 좋고 말술을 드시는 분들은 소주를 한 병을 먹어도 음주 측정에 안 걸리는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대사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술은 볼륨과 비례해서 대사가 잘 되게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술을 계속 복불복이죠. 드시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계속 그쵸? 드시면 안 되죠. 복불복입니다. 그거 저희 과에 한 90kg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소주 한 병을 먹고 안 불었던데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신감 넘치게 했는데 걸렸어요. 벌금 딱. 복불복. 네. 네, 그렇습니다. 제나 엄마님께서도 는다는데 이거 질문해 주셨었는데 네. 지금도 안 는대요. 못 마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꾸준히 드시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드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안 느는 분이 있어요. 또 안 느는 분이 있어요. 예. 이게 정말 타고나신 분들인데요. 안 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강제로 드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숙취가 네. 저희 소주 한 병 먹은 것보다 소주 한 잔 드신 숙취가 더 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과음이냐의 기준을 많이 따지시는데 네네네.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숙취는 과음이에요, 무조건. 머리가 띵하고 속도 메슥메슥하고 네. 다음날 약간 정신도 없다.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예, 그거는 무조건 술을 줄이셔야 되는 신호입니다. 예, 저희가 술이 뇌세포를 좀 공격한다? 네. 상하게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랙아웃이라 해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네요. 네, 필름이 끊겼다? 무조건 줄이시거나 쉬셔야 됩니다. 와. 네, 그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필름 끊기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끊기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오실 수도 있어요. 와. 네. 와, 이런 건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대학 동기였는데, 술을 잘 마시는 친구였어요. 근데 네. 군대를 갔다가, 빈속에 권해주는 술을 먹게 된 거죠. 그랬다가 필름을 한번 탁 끊겼는데 그 이후로 자주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많이 마시면 안 되겠네요. 자기 주변에 딱 정해놓고. 그 이후로 자주 끊기는 건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술을 위험합니다. 좋아하는 친구인데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술 위험한 것 같다라고 방금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재환님께서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적으로 몸 건강은 아닐 수 있지만 몸 건강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 그러니까 프렌치 파라독스 콩글리시로 하면 네. 프랑스 출신의 파라독스 이건 뭐냐면 프렌치들이 와인을 많이 먹는단 말이죠. 네. 근데 와인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일반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덜 걸리더라. 와인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꾸준히 매일 한두 잔씩 거기는 이제 반주처럼 이렇게 와인을 먹잖아요. 그런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심장질환이 적게 걸리는 현상을 보고 이건 프렌치 패러독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매일 아주 소량의 한 잔 정도 모든 술 기준으로 한 잔 정도 그러니까 와인도 한 잔, 소주도 한 잔, 맥주도 한 잔 정도는 이런 심혈관 질환의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 좀 강력한데요. 이것도 좀 말이 많기는 해요. 프랑스에서 와인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가설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요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에 한 잔 정도의 술은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게 신체적으로 무리는 많진 않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있고요.
다만 이게 한 잔에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요게 이제 어려운 건데 내가 한 잔만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한 잔만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셀프로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애초에 건강에 좋다며 약간의 술은 건강에 좋다라고 시작조차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음주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정설로 남겨져 있긴 하지만 절제가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잔만 자신 있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잔만 먹어도 숙취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환자분 중에 혈압 때문에 진료를 받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대 어르신이었는데 계속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딸이 이 프렌치 패러독스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한테 질 좋은 와인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하루에 조금씩 약간의 와인을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조금씩 드세요라고 해서 딸의 말을 듣고 약간씩 드시게 된 건데 술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아예 못 드시는 분. 근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쓴 약처럼 드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그 숙취가 어마어마해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적용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술을 이제 그만 드시고 나서 컨디션이 다시 좋아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와 역시 사람에 따라 진짜 다 다르네요. 네, 그럼요. 개누리님께서 적당한 음주가 좋은 것 같은데 전 손발이 찬데 소주 한두 잔 먹으면 온기가 돈다고 혈액순환 잘 되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궁금증 많으세요. 몸 따뜻해진다고 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있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술을 드시면 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의학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이게 약간 한의학적인 용어랑 혼동이 되시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순환이라는 개념은 한의학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의학 쪽에서는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잘려요. 팔다리. 큰일 나요. 근데 여튼 그렇게 혈액순환이 워낙에 잘 안 되는 분들은 아닌데 맥주나 소주 이렇게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약간의 화끈거림이나 온기가 도는 건 말초혈관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딱 그 정도에서 기분 좋게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백마고지님은 술 끊은 지 17년째인데 금주 후로 잘생겨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금주 후로 잘생겨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17년 전까지 술을 얼마나 드셨느냐에 따라 평생 다른데. 드실 거 다 드셨다고 하던데. 진짜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가 달라지고요. 네, 피부색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드시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나는데 술을 정말 많이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색이 좀 달라요. 그리고 피부톤도 다르고, 만성 탈수와 그 피부가 말라 있고 약간 색이 어둡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훨씬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의 포인트는 취미생활이 따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술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술 혹은 시간 있을 때 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다 바뀌셨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훨씬 더 잘생겨진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백마고지님. 인정하겠습니다. 숙취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술의 종류에 따라 숙취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술의 진짜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맞아. 막걸리 같은 거 먹으면 또 다르다고 맞아요. 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막걸리와 레드와인, 요게 숙취가 좀 있어요. 다른 술에 비해 좀 있다. 이런 거고요. 탁주라고 불리우는 좀 탁한 술들은 숙취가 다른 그 첨가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맑은 청주들에 비해서는 숙취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맥주도 종류별로 숙취가 좀 다를 수 있고 소주에 비해서는 막걸리가 숙취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숙취는 주종에 따른 숙취는 조금 개별 차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장 압도적인 변수는 술의 양이죠. 이거 뭐야, 소주가 막걸리보다 숙취가 없다 그래서 나 소주를 3병 먹었는데 왜 숙취가 있죠? 이런 질문 안 됩니다. 3병을 먹었으니까 숙취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양이라면
탁주가 숙취가 더 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숙취 있군요. 폭탄주가 더. 폭탄주 요거. 네. 이거는 제 주변 분들 보면은 폭탄주 마셔서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 소주를 한 잔씩 드시는 거랑, 맥주를 계속 드시는 거랑, 그 두 개를 합친 속도인 거예요. 술을 마시는 속도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구나. 폭탄주가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서 술이 더 빨리 취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알코올 양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주를 섞어서 맥주 마시듯이 마시잖아요, 폭탄주는. 네. 한꺼번에 들이붓는 거랑 같은 이치겠네요. 그렇죠. 소주와 맥주를 한꺼번에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소주만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고, 옆에서 맥주만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둘을 합친 속도로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빨리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폭탄주는 뭐 흡수가 빨라서 그렇다, 뭐 주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흡수가 다르다는데, 그냥 알코올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를 섞은 맥주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벌컥벌컥 들이키잖아요. 또 폭탄주는 왜 이렇게 원샷을 하는지. 맞아요. 맥주 드시듯 드세요. 그러니까요. 안 취할 수가 없죠. 폭탄주가 더 빨리 취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술의 양이 문제였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왜 이렇게 폭탄주를 드실까요, 그런데? 폭탄주가 그냥 궁금해서. 맛이 있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이 폭탄주는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맥주들은 참 싱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폭탄주는 네. 하이넥 녹색 맥주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제주 한라산 소주를 섞으면 향과 맛이 제주 한라산 소주는 네.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나요? 요즘에 서울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3주 전, 2-3주 전쯤인가? 네. 제주도에 뭐 컨퍼런스 때문에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아름답게 섞어주셨는데 와. 향이 저희가 경험하는 그냥 폭탄주와는 차원이 다른. 네. 와. 오늘 방송 듣고 나서 도전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적당히 드시는 게 포인트. 네, 드셔도는 되지만 네. 적당히 드시는 게 네. 그게 내가 포인트입니다. 그 술의 양을 조절해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예요. 그거는 술이 나를 조절하게 만들면 무조건 술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당하는 건 살짝 위험하고요. 네. 술을 정복하셔야죠. 네. 정복은 할 수 없고요. 술과의 거리를 적당히 또 이렇게 둘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 소주가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티유님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가자동 특파원님께서는요, 어제 소주 네. 3병 정도 마셨는데, 어젠 참 좋았는데, 오늘은 네. 후회가. 그렇죠. 술이란 많이 마시면 후회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후회될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후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끊게 되는 거죠. 네, 후회를 할 정도로 드시는 거는 과음이죠, 과음. 그게, 그 과음을 하면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술이 담배보다는 그나마 좀 착한 애로 알려져 있기는 하죠. 여러 이유로. 근데 술이 과음이 돼서 간의 상태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부터는 네. 술도 이제 담배 못지않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간은 네. 좀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일 좀 반응을 늦게 한다. 아파도 아프다고 네. 안 한다? 제일 소심한 게 위고요. 제일 둔한 게 간이죠. 소심한 거는 위는 뭐만 좀 지 비위 안 맞으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먹기 싫은 걸 먹었다던가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걸 먹었다던가 자기가 밥 먹기 싫은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사소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금방 체하거나 맞아요. 탈이 나게 하는 거죠. 속도 쓰리고. 근데 간은 진짜 미련해서 죽기 직전까지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 현대 사회에 사는 분들 도시에서 이제 요즘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간을 쫙 스캔을 해보면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 뭐 많이 보면 30%까지 지방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기는 하는데 요게 또 문제는 운동 부족, 현대사회 운동 부족과 비만이 합쳐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술을 정말 반드시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끊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코올성 지방간이 그냥 일반 비알코올성 지방간하고 현상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지방간인데 술을 꾸준히 드셨다라고 네네.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간을 괴롭히시면 안 되는 거죠.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다. 그런 분은 이제 살을 빼셔야 되고요. 물론 술도 알코올도 아닌데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불행하게도 타고난 가족력 때문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되게 소수예요. 엄청 소수고 나머지 분들은 술이든 운동 부족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지방간이 오신 분들은 네. 술을 끊지 않으면 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게 생겨요. A형 간염, B형 간염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뜬금없이 알코올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A형 간염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고 그대로 쭉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조금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농촌 지역 사람들은 네. 그 좀 한가한 시즌 있잖아요. 농한기. 네. 그때 그 술을 농한기 때 정말 많이 드세요. 그때 막걸리 엄청 드시고 네. 농번기 때 바쁘니까 막 네. 일하느라고 술을 못 드시다가 그때 농한기 때 한잔 드시고 네. 그러다가 몰아서. 이제 간에 이제 탈이 빵 하고 나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응급실로. 좀 일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셔서 또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난번에도 올랐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땀을 네. 많이 흘리니까 술로 이렇게 좀 드시면서 뭐 그런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의학적이지 않은 그런 게 있죠? 신기하네. 안 된다는 의미시군요. 술을 드시면 네. 이뇨작용이 있어요. 화장실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술 드시면. 네. 그게 맥주를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게 맥주 자체가 물의 양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빼는 거예요. 몸에서. 네. 땀으로 물 뺐는데 네, 땀으로 물 뺐는데 술로 더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큰일 나죠. 땀으로 빼신 물은 물로 보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땀을 많이 흘리는 직장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운 곳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항상 물과 시원한 그 찜질을 바로 할 수 있는 수건과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항상 가까운 곳에 비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동님께서는 저도 술 참 좋아하는데요. 술 마시기 전에는 먹는 숙취 해소 음료 있잖아요.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마시면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요? 저는 먹어도 다음날 똑같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숙취 해소 음료 자체를 너무 역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맛이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무슨 음료들이 있잖아요. 네. 컨디 어쩌고 하는 네. 것도 있고 뭐 808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 조금 달라요. 사람마다 반응이. 그래서 그걸 드셔도 워낙에 술을 잘 드시는 분은 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워낙에 못 드시는 분들은 그거 먹는다고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겔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짜서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줘갖고 술을 좀 더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겔포스는 위벽을 코팅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약은 아니에요. 속쓰림을 네. 예방하는 그거 건가요? 이제 나온 위산을 그대로 중화시켜주는 중화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드시는 분들 네. 봤어요. 우유도 드시더라고요. 그 뭐 양주 드실 때 우유와 같이 세팅돼서 나오는데 우유가 이제 뭔가 그 겔포스랑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위에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유는 들어가면 위산이 나옵니다. 네. 우유도 음식인데 반대로 위산이 네.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우유가 술을 드실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냥 왠지 우유가 좋을 것 같아서 느낌적인 그 하얀 것이 나의 위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 위로적인 느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우유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더 원활해진다는 그런 거. 네. 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범했던 뭐 상식 혹은 그냥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확 다 깨지고 있어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개누리님께서는 네. 주변 분 중에 네. 1년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시고 네.
세탁기에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 앉은 자리에서 막 냉장고 문을 열고 소변을 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드시는데. 그분은 드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증세는 정신병인가요? 치료 받아야 하나요? 라고. 술이 매우 약하신 거죠. 병이 아니고. 술이 매우 약하신 건데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숙취 때문에 네. 그 술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뇌에 들어가서 평소에 우리가 사람이 자제라는 걸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좀 참고 자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술이 알코올이 하는 가장 큰 기능 그걸 딱 마비시켜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다들 약간 자제력이 없어지고 약간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건데 풀리는구나. 네, 그분은 그 술에 매우 약하신 거죠. 그래서 뭐 술 정말 이렇게 약간 요즘 표현으로 떡이 되게 마시고 냉장고에 소변을 보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술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러게요. 냉장고를 위해서라도. 아니 또 나중에 깨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우실까요? 1년에 딱 한 번 정도 그러신다는데 네.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허수님은 눈 빼고 얼굴, 목이 빨개진다고. 이런 분도 안 맞는 건가요? 네. 그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도 그 알코올 대사 효소가 많지는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개지면서 또 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나 몸 빨개져 이러면서 막 긁으면서도 먹더라고요. 다음 날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날 괜찮으신 분들은 뭐 드셔도 상관없는데 다음 날 숙취가 심한 분들은 술이 워낙 약한 거죠. 본인이 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몸 상태를 보고 인정 한번 해보시고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아요. 술 마시고 저는 제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대학 때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 친구를 봤어요. 차라리 이름 낫다고. 네. 그건 어때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위 같은데 일부러 막 토를 하더라고요. 이제 잘 하셔야 돼요. 토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토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단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서 뭐냐면 구토를 하면 음식물이 소화되기 전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보니까 술이 좀 덜 취하거나 덜 부대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위에 음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위산이 팍 나오는데 위산은 엄청나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식도를 통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구토하고 나면 목이 따끔따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키는 바로 목 위쪽은 따끔따끔함을 느낄 수나 있지 하부식도는 저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쓰라리고 아파도 그 따끔따끔한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됐을 때 식도가 계속 손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술 드시고 반복적으로 구토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식도 하부에 이제 상처가 좀 크게 나서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식도에 구멍이 그렇게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혈이 안쪽으로 나다가 저희 이제 예전에 동기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쓰러져갖고 회진 돌다가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봤더니 식도 하부에서 출혈이 고 바로 응급으로 지혈을 했던. 그렇게 구토를 하는 것 자체가 숙취를 좀 덜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식도 건강에 무지하게 안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제 친구 얘기여가지고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날보님께서는 술 마신 후 달걀 프라이 좋다는데 효과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숙취 해소를 위해서 뭐가 좋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숙취 해소의 포인트 딱 두 가지입니다. 물과 당. 물을 많이 먹고. 물과 당. 당이라는 거는 뭐 단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숙취 해소에 알코올 이제 분해 효소들이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 최종 대산물이 나와서 그 그러니까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대사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물과 탄수화물이에요. 숙취, 그러니까 술을 먹은 다음날 다양한 음식들을 드세요. 그렇죠. 많이 섭취하시죠, 뭐. 저는 짜장면 먹는 친구, 피자 먹는 친구, 그리고 뭐 햄버거 해장.
이런 것도 있고. 햄버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와. 대단하죠. 햄버거 해장 그리고 막 엄청 매운 음식, 얼큰한 거 먹는다고 네. 매운 거 드시는 분. 오늘도 네. 라면도 그쵸, 나왔네요. 그쵸, 라면도 그쵸. 있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일단 그 물과 탄수화물이 들어간 거면 오케이인데 매운 걸 그렇게 드세요. 짬뽕 이런 네. 거, 그렇죠? 가능하면 매운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의외인데요? 기본으로는 좀 괜찮은데요. 매운 거는 불난데 부채질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운 게 지금 가뜩이나 숙취 때문에 위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매운 것까지 들어가면 위가 더 힘들어지죠. 그냥 기분상으로만 네. 얼큰하다, 좋다라고만 네. 느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운 것보다는 하얀 국물로 되어 있는 해장국들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북어 해장국, 콩나물 북어 해장국 네. 그런 것들을 안 맵게 해서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드신 날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네. 그게 안 된다. 연말 모임인데 술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 뭐 술을 한 잔 드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술 마시는 속도가 자리에서 네, 속도도 조절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숙취가 좀 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드셔서 빨리빨리 대사해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네. 예전에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허. 그 오이 있잖아요. 네. 배를 소주잔에 딱 넣으면은 알코올을 오이가 흡수시켜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이 소주라 그래서 예전에 많이 있구나. 팔았죠. 네. 그 오이를 막 이렇게 썰어서 네. 그 주전자 같은 데다가 담아서 소주를 거기다가 부어갖고 그렇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드실 거면 그냥 저알코올의 술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찾아봤냐면요. 뭐 그 신입사원인데 뭐 그런 것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절하면은 좀 그러니까 적당히 네. 마시는 법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한 20도의 소주가 오이를 넣는다고 해서 10도가 되진 않잖아요. 네. 뭐 그래봐야 제 생각에는 대세에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근데 뭐 오이 소주가 숙취에 좋다고 많이 팔기는 해요. 실제로. 오. 네. 전 진짜 술을 못 하는데요.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 억지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라고 딱 제가 한 컵을 딱 마셨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막 거의 넘어갈 듯이 마셨던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 이후로는 마시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위험하지만 네. 그 하이리스크에 좋은 방법이. 그냥 보여줬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요거 참 있어요. 제나오마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네. 술 취하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이게 술 드시고 나서 다음 날 특히 과식하는 분들 많아요. 해장한다고. 맞아요. 이거 먹었는데 또 금방 또 배고프고 금방 또 배고픈데 이 숙취에 의해서 상대적 저혈당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원래 그 혈당이 실제로 이렇게 혈당이 낮지 않은데 그 저혈당 느낌을 가지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배고프다는 느낌이. 맞아요. 저도 많이 허기가, 먹었던 네. 것 같아요, 친구들. 허기가 굉장히 많이 져요. 그래서 그럴 때 막 드시면 살로 갑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숙취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뭐 많이 드셔서 숙취가 빨리 해소가 되면은 뭐 그날 하루 더 먹는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텐데 여튼 술을 마신 다음 날 원래 정상적인 기준보다 허기가 더 많이 자주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때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한 달 다가오는 내내 이제 경우에는. 뭐 계속 많이 드시게 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꿀물이나 그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드시면 그거는 금방 가라앉거든요. 꿀물은 그 효과가 느낌은. 있겠네요. 당이. 그렇죠. 당과 물 가장 좋은 우리 민간요법이지만 아주 좋은 조합이죠. 그럼 설탕물도? 네,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허호님은 제가 그렇게 마십니다. 안주 없이 술이랑 물이랑 번갈아가며 라고 하셨네요. 안주 없는 건 또 왜죠? 아하. 안주,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덜 취하는 건 사실인가요? 네,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위에 뭐가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게 낫고요. 빈속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쫙쫙 흡수되는구나. 금방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알코올의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빨리 취하고 싶으시면 빈속에 드셔도 되는데
알코올 자체는 위벽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속이 아프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안주 없이 먹어야 살이 덜 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살찌는 건 안주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술도 칼로리가 있죠. 뭐 MT 칼로리라 그래서 술 칼로리는 실제로 칼로리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주랑 같이 먹었을 때 걔네가 실제 칼로리로 변해서 살이 찌게 된다라는 얘기 이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안주 없이 술만 드시게 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술을 위한 술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술을 드셔야 하는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태지님은 술 먹다가 잠깐 졸다가 깨서 다시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급 졸려가지고 네. 졸다가 깨서 먹고 또 졸다가 깨서 먹고 의외로 잘 취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습관일까요? 라고. 뭐 그냥 개인의 습관이긴 한데 술 마시면 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술 드시면 졸린 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졸린데 문제는 깨서 다시 드시는 거는 그때까지 술자리가 안 끝났기 때문인 걸까요? 한 5차까지 가셨을지.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숙취가 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분들은 깨어있는 내내 드신 거고 이분은 좀 졸면서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쉬엄쉬엄 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드셔서 숙취가 덜하신 걸 거예요. 네. 잭님께서 TV에서 숙취 해소에 냉면이 탁월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냉면도 좋겠네요. 국물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맵지 않고 비냉면 말고 비냉 말고 물냉. 비냉 말고 물냉입니다. 네. 네. 훈이 아빠님께서는 전 군대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했는지 식도염, 위염 뭐 이런 십이지장 궤약을 한꺼번에 진단받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식도염 네. 구멍 나는 게 스트레스인. 네, 식도염은 그 구멍까지는 아니고 이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가 둔해지는 거죠. 위가 아까 되게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간은 굉장히 둔감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반면 위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 서버립니다. 근데 네, 문제는 밥을 먹었는데 네. 위산이 나왔죠. 네. 위산이 음식을 막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린 밥 먹고 1시간 내에 내보내야 돼요. 밑으로. 근데 위가 이제 움직일 생각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산은 더 나오고 네. 그러면 위산에 버무려진 음식이 기준 시간보다 위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산이 위벽도 소화를 시켜버리죠. 위험하네요. 원래 위산은 위벽을 소화시켜요. 늘. 근데 네. 그거에 맞는 속도로 위세포는 항상 재생이 빨리빨리 돼요. 엄청 빠르게. 네.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근데 그 속도를 이기는 속도로 위벽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농도의 위산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십이지장 쪽에서도 위산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 십이지장도 손상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떨어지는 그 중간에 그 관략근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 좀 느슨해지고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위산 과다와 위에 게으른 움직임으로 위 아래가 다 식도, 위, 십이지장 그냥 트리플 악셀로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라는 말은 사실 의학적인 스트레스성 위염이란 단어는 약간 달라요. 네. 근데 신경성 위염이에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라는 것의 뒷면에는 이런 게 숨어져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위산 분비는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위벽도 상하고 십이지장이나 식도염도 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궤양과 위염이 올 정도면 그 손상이 꽤 많이 된 거고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데 소화는 안 되고 속쓰리고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스트레스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네. 내가 받으면 그쵸. 몸속의 장기들은 엄청나게 받네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사람들이 먹는 양이랑 시간도 불규칙해져요. 많이 먹거나 네. 굶어버리거나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대리기사님께서는 네. 제가 13년 동안 매일 소주 2병 이상 먹어서 매일 같이요? 네. 어느 대리기사 날부터인가. 아이디가 대리기사신데 네. 매일 드시면 어떡해요? 빨간 음식을 보거나 먹을 때 네. 땀이 주르륵 계속 납니다. 소주를 매일 먹어서일까요? 하셨습니다. 아. 어느 날부턴가 네. 빨간색 음식들을 먹거나 네. 좀 매운 걸 뜻하나 봐요. 네. 보거나 해서 네. 땀이 난다고.
요거는 이제 매운 음식 드시면 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술을 오래 드셔서 그런 게 아니거나,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유독 많이 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술을 지금 드시는 양은, 간이 견딜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 2병 이상은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간에 대한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신 분 같습니다. 좀 약간 술을 줄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바바저씨님께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수년째 GOT 수치만 네. 정상치 밖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GPT, GOT 설명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이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면 알 수 없는 외래어들이 잔뜩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더 무섭고. 네, 그래서 특히 간 수치라고 해서 GOT, GPT, 감마 GTP 이렇게 3가지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걔네들 중에 보통은 GOT하고 GPT가 있는데 PT가 좀 더 간에 특이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GOT는 간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PT가 좀 더 간에 특이적인 거라 지금은 GOT가 올라가 계시다고 하니까 간 이외에 다른 곳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수치라고 해서 GOT, GPT, 감마 GT를 하지만 네. GOT가 꼭 간에만 반영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검사 결과가 계속 그렇게 된다면 진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간 말고 다른 곳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알코올 때문에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GOT, GPT, 감마 GT 중에 감마 GT가 아주 특이적으로 빡 올라가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전날 많이 먹고 건강검진하면 감마 GT가 아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OT가 많이 올라가 계신 분들은 요거는 간 문제 말고 다른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병원에서 한번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사라이님께서 만취 후, 그러니까 많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폭풍 XX는 어떤 이유인가 하셨는데 말 안 해도 알 것 같으시죠? 이게 그 해장엔 최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장엔 이거만한 게 없다. 술땡. 그쵸? 예, 비슷한데? 해장엔 역시 이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의학적으로 봤을 때 설사를 하는 분들은 뭐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알코올 자체가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원인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요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 좀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게 있는데 뭐 어떤 원리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도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군요. 장이 정돈되는 느낌이랄까. 네. 우리 닉네임이 어려요. 범님께서 지방간 무서운데 알코올에 중독돼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알코올에 중독인지 일단은 횟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안 먹어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혼자서 드시는 분들. 혼자서라도 먹어야 되는가.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 방법 하면은 쭉 나올 거예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설문 기법이라서 그거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 드시거나 뭐 매일 먹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술을 먹어야만 잠이 온다. 뭐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술 먹어야 잠이 온다. 이거는 그냥 본인의 마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잠이 와요. 바로. 요게 문제는 잠의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잠을 빨리 들게 하는 아주 단기적인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계속 쓰시면 잠의 퀄리티가 안 좋아지고 낮에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 끊거든요. 잠을 빨리 들게 하는 되게 그 순간 때문에 못 끊으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잠의 퀄리티를 매우 안 좋게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마치기 전에 드리는 잠깐 짧은 질문인데요.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뜨거운 해장국 먹으면 땀이 쫙 나는데 그게 술이 나오는 거라고. 진짜인가요? 땀이죠. 땀. 땀입니다. 땀 흘리면 해장되나요? 하셨는데. 땀을 흘리면 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튼 뭘 빨리 먹고 물도 많이 마셔서 빨리빨리 대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뭐 해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땀 자체가 포인트는 아닙니다. 술이 땀으로.
오늘 소소한 주치의 시간에는 술, 네. 그리고 숙취와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대장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재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술은 언젠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배반의 장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뵐게요.